요즘에 또 금리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끝나지 않은 은행 관련 금융위기설이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이제 그래서 결국 터져야만 끝나는 걱정인가? 해결된 게 없으니까 지금 또 다시 금융위기 이런 관련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금리 얘기 때문에 배당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행주들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우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요즘 빅4 은행입니다. 제가 어디 지방 중소형 은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빅4 은행 중에 2개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최근 고점 대비.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52% 저점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 저점 뚫고 신저가 찍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증시가 양극화됐다고 느껴지는 게 빅7, 빅테크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실 텐데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심각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같은 미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진짜 이 주가만 보면 뭐 금융위기 저리 가라죠. 물론 금융위기 때는 정말 더 박살났겠지만 시티그룹도 빅4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최근 고점 대비 5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약간 우려가 다시 켜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나머지 2개 웰스파고는 40% 빠져있고 끝판왕 대장인 JP모건은 방어력이 너무 좋아서 16%밖에 안 빠져있긴 해요. 그러니까 JP모건은 뭐 건드릴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주식회사 미국에 준하는 정도로 지금 끝판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빅4 중에 빅2 2개는 반토막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거죠. 3월 은행 위기 때보다도 지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손실 규모가 더 커졌다. 이거 어떡할 거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채권이 이때 은행 위기 때 이때도 문제가 채권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은행들 문제 터진다. 지금 은행들 자산 다 날아가게 생겼다. 평가 손실이 계속 커진다.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한참 더 빠졌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은행들도. 그래서 언제까지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누가 지금 가장 많이 고통을 느낄까 이러면서 리스트업을 쫙 해줬습니다. 뭐 은행, 연기금, 보험사, 뭐 정크본드 곳곳에서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먼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뢰밭이다, 이런 식의 칼럼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역시 모든 건 금리겠죠. 그래서 진짜 금리가 진정만 돼주면은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갈 텐데 역시나 또 금리 급등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진정되나 했더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든 주요 자산군들이 고점 대비 역사적으로 얼마 빠졌느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이 하늘색 파란색이 S&P 500이거든요 S&P 500이 반토막 났던 순간은 최근 20년 중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랑 금융위기 터졌을 때인데 이때 위에는 없었고 지금 빠지는 게 채권이죠. 그래가지고 채권계에 닷컴 버블이 터졌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번 주에서 외신이 엄청 많이 기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닷컴 버블 00년 금융위기 08년 당시에 주가 급락과 맞먹는 현재 채권 폭락. 지금 구독자분들 저랑 역사를 보고 계신 게,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라떼는 말이야 하겠죠. 라떼는 말이야 내가 채권 마이너스 50%를 겪었던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채권이 50% 빠져요? 말이 되나요? 말하면서 이제 라떼는 그랬단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채권이 빠지니까 은행 문제가 계속 다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9월 상업용 부동산 통계가 나왔는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준 게 다 은행님들이기 때문에 다시 은행 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1.6%였는데 9월달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5.6%로 무려 3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연체율 오르는 게 심상치는 않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가파르다, 역대급으로 가파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 보시면 지역은행 연체율도 사상 최고치에 경신 중입니다. 지금 계속 이 업데이트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 은행들은 뭐 그렇게 괜찮다 치는데 지역은행들 신용카드 연체율도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도 알고 있으니까 돈 떼일 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침체 대비해서 충당금을 30년 최고치로 쌓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적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부실 대출 대비 은행 충당금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연체율 올라가는 거 보이지?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가게 카드값도 못 갚는 거 연체율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심각하다. 우리 돈 쌓아놓자.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에 은행들이 아주 최악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또 우려가 또 커질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이런 거 악재 삼아가지고 은행주 하락에 역대 최대급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숏 베팅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방은행, 은행들의 하락 베팅한 비율이 올해 은행위기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물론 뭐 헤지펀드들이야 투기 세력들이라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뉴스에서는 이제 은행 위기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와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물밑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하락 베팅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월가의 한 기관에서도 은행주가 지금 미국 증시의 아킬레스 건이다. 지금 미국 은행주들이 저렇게 빠지는데 증시가 대세 상승하기 힘들다. 은행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다시 회복 랠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증시가 막 반등하는데도 은행주는 오히려 나홀로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은행주들이 약간 심상치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밑에 자료도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은행들의 부도 확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걱정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진짜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이게 CDS라 그래서 신용 부도 위험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높아지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은행 위기 터질 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안 올라갔거든요. 그동안은 증시가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그동안은 에이 신용부도 위험 이런 게 없어서 안정적이야 괜히 겁주지 마 이랬는데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조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신호로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JP모건 순으로 부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순으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얘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이고 JP모건은 제일 안전하니까 제일 덜 빠지는 정확히 이걸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부도 위험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 낙폭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은행만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위기는 정말 표면적인 거고 이제 그동안 잠잠했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용 위험도가 올해 은행 위기 이후로 잠잠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9월 말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용 위험도라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신용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고위험 채권들을 안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도 날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고위험 채권들을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금리가 더 급등하는 겁니다. 고위험 채권들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아무도 안 사주니까 폭락하면서 반대로 고위험 금리는 더 급등. 그러니까 이자 10% 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게 하이 일드 스프레드가 상승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용하다가 그동안은 조용하더니 잠잠하더니 신용 문제가 다시 이제 커지면서 기관들도 자금이 하이 일드 고부도 고위험 채권에서 빠져나간다. 은행 위기 이후로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주목을 받았고요. 아니 신용 위험 상승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요 신용 위험 상승은 증시 하락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건데 요 빨간색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졌고 빨간색이 급등하면 주가가 빠졌고 데칼코마니죠. 이거 아마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부도 위험이 올라가면 증시 빠지고 부도 위험이 올라가면 증시가 빠지고 지금은 높지 않습니다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해 3월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라서 조금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물론 이래놓고 또 돌아오는 주에 올라가다 말 수도 있는데 다시 올 3월 이후 처음 방향을 위로 틀었기 때문에 아까 월가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금리 급등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요게 마치 1987년 블랙먼데이 시점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이 한 월가의 전략가가 이 속도로 이 각도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에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급 증시 폭락이 반복된다라는 이제 겁주는 그럴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하늘색이 1987년도의 금리 상승 각도고요. 이 검은색이 올해 미국 10년물 금리 각도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비교했는데 너무 비슷하다. 오죽하면 이 전략가는 너무 똑같다. 이게 약간 하락론자이실 수도 있지만 1987년처럼 이 속도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에 파괴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라면서 주식을 겹쳐놨습니다. 1987년 다우지수와 그게 하늘색이고요. 검은색 나스닥 2023년을 겹쳐놓은 겁니다. 원래 뭐 늘 겹쳐놓으면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하루 만에 블랙먼데이가 20% 빠지는 끔찍한 날이었다라고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진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금리가 그만큼 위협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자극적으로. 그래서 겹쳐놓으면 또 그럴싸하긴 한데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금리인데 이제 금리가 당장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월가에서도 금리 상승 주범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금리 상승 주범이 누군 것 같으신가요? 범인을 알아야 범인을 때려잡아가지고 요인을 해결할 텐데 후보 1번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해서 금리가 높아져 있다. 후보 2번 고유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후보 3번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막 채권을 찍어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막 폭락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다. 후보 4번은 월가 헤지펀드 너네 투기 세력 때문이다.
니네들이 막 부정적인 여론을 쏟아내면서 개미들을 겁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채권이 폭락하게 만들고 니네들 채권 숏 배팅 해가지고 많이 수익 내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답은 못 내리겠는데 모두가 공범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요 칼럼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요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 얽혀있다라는 거죠. 연준도 문제, 유가도 문제, 정부도 문제, 헤지펀드도 문제 이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그 범인을 한 명을 때려 죽이기가 쉽지가 않다. 잡아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지금 당분간 금리 내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얽혀 있잖아요. 딱 보시더라도 지정학 갈등도 얽혀 있고 유가는 뭐 연준 뭐 정부 다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터질 때까지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월가 보고서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내년에 지금 미국 정부가 올해도 채권을 많이 찍어서 난리였는데 내년에 더 찍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20%에서 30%더 찍는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더 찍는다는 얘기는 채권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채권이 더 시장에 공급이 나오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더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악순환이죠 진짜. 그래서 채권이 더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은 요인이 정부 요인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안 팔린대요. 회사 채권보다 훨씬 더 안전한데 금리도 많이 주는 국채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 유동성까지 악화돼서 내년에 아주 기업들이 아주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막 이렇게 나라에서 국채 발행하거나 하면은 회사채들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미국채가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주 기업들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영향이 있다,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범인 2는 이제 지정학 갈등도 있겠죠. 지금 중국도 계속해서 미국채 던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도 미국채를 안 사고 중국 정부도 미국채를 안 사고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이제 미중 관계는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국도 채권을 안 사주고 있고 미국 채권을 그래서 고금리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면 문제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정말 앞에 소개해드린 은행 뭐 이런 문제들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00년 금리 역사상 코로나 때 이때가 일시적인 저금리였을 뿐이지 이제 정상이다 말하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보고 처음에 뭐지 이 그래프 뭐지 했는데 이게 무슨 기원 전부터 금리가 이랬는데 코로나 때 금리는 정말 이상한 금리였어 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보고서를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난주에 가장 관심 많이 받았던 게 이 보고서죠. 제가 보고 딱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뭐야 무슨 말하는 거야 어이없네라고 했는데 바클레이즈라는 기관이 금리를 내리려면 주식이 폭락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관도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고금리가 꺾이려면은 자산시장 주식이 아주 한번 쇼크를 줘가지고 연준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항복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월가에서도 딱히 해결책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고금리에 대한 뉴노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또 아니다. 역시 내년에 경기 침체에 이제 돌입하면은 금리도 진정되고 내년 베스트는 채권이다. 내년 상반기에 제일 좋을 자산은 1등 자산은 채권이다. 장기채 사모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가 되면 경제 데이터 분위기가 지금하고 싹 180도 바뀌면서 둔화 침체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불황과 함께 다시 채권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게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뉴노멀이다가 있고 이분은 뉴노멀 같은 거 없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사이클이다. 사이클. 채권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슷하게 채권왕 건들락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현금이나 미국 단기채 5% 이자 받으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 상반기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 거 보이지? 이제 다 왔다. 벨트 꽉 매고 잡고 기다려라 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경고음 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침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론자분들은 이렇게 결국 돌고 돈다. 이고 뉴노멀론자들은 앞에 말씀드린 요인 때문에 지금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생각보다 채권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양측 입장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은 채권도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아니다 내년에 침체 오면은 이제 연준도 결국 항복하고 금리 내리면은 그러면 완전 TLT 이런 거 사두면 완전 매력 좋다. 채권 반등하는 거 아주 쏠쏠하다. 현금 이자도 받고 수익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양측 입장이 지금까지 아직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프상으로는 예외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예외 없이 뭔가 터지면서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건들락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내년에 예상 못한 쇼크가 나오면서 금리가 내려오면서 채권이 반등한다라는 논리에 속할 수 있겠죠. 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채권 사신 분들은 위기를 기다리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항상 뭔가 꼭지점에 뭐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또 이것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은 일단은 금리가 하늘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진정이 좀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진정돼줘도 뭐 모두가 지금은 해피하지 않을까. 증시도 오르고 좀 채권도 숨 좀 쉬고 이럴 것 같은데 돌아온 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 금융주도 실적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또 은행주들도 또 어떻게 흔들릴지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갈지 대비를 잘 해놨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